그래서 3심인 상고심이 끝난 후에 배상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압류추심 명령 신청 또는 6개월 이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무자 불이행 명부증지 신청 등에 필요한 송달확정 증명원이 필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소혜입니다. 이번 시간은 상고심 진행 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심인 상고심은 서울대법원에서 진행합니다. 3심 상고심 재판이 기존 1심과 2심 재판과 다른 점은 변론과 판결 재판 과정이 없이 서류상으로만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기꾼이 서울로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인 우리도 서울대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참관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고심 진행 과정은 대한민국 법원 앱을 통해 주기적으로 나의 사건 검색을 검색하시면 진행 과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상고심은 2023도 뭐뭐뭐뭐로 사건 번호가 도로 표기됩니다. 나의 사건을 대한민국 법원 앱을 통해 보시면 상소제기 내용에 사기꾼이 상고심을 신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피고인이 상고장을 제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고장 제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고심 사건 번호가 표기됩니다. 앞 설명대로 상고심 사건 번호는 2023도 뭐뭐뭐뭐처럼 도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항소심 때와 같이 변호사와 사기꾼이 상고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저는 상고심 법원이 서울이어서 대법원에 따로 상고 이유서에 대한 열람 복사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기꾼이 재판의 시간을 끌기 위해 상고심을 신청한 것이고 상고 기각이라는 판결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어서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가 배당이 됩니다. 그리고 상고 이유 중 법리 검토를 개시를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재판도 없이 상고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너무나 화가 난 부분은 사기꾼이 진정 반성의 마음이 있었다면,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겸허히 받을 마음 자세도 있었다면 제도상 3심까지 진행이 가능해도 1심에서 모든 재판을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형량을 어떻게든 더 줄여보겠다는 꼼수로 상고심까지 가는 모습을 볼 때 표면적으로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글로서의 반성은 있을지 몰라도 마음과 행동의 반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여보겠다고 2심, 3심까지 가면서 피해자인 우리에게는 1차 사기 피해와 충격에 이어 2차 피해인 재판 과정에 대한 스트레스까지 만드는 사기꾼은 저는 절대로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심인 상고심이 끝난 후에 배상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압류추심 명령 신청 또는 6개월 이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무자 불이행 명부증지 신청 등에 필요한 송달확정 증명원이 필요했습니다. 송달 증명원은 1심 재판이 끝나면 1심 해당 재판부에서 바로 발급을 해주어서 발급을 받지만 모든 절차에 있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류인 확정 증명원은 재판이 모두 끝나야 발급이 가능하므로 저는 송달 증명원과 확정 증명원을 한 번에 발급받기 위해 3심 재판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송달확정 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 3심 재판이 끝난 대법원에 연락을 했더니 제가 사는 곳이 부산인 관계로 서류를 받을 수 있는 등기 우편료를 지불한 봉투를 첨부해서 보내주면 발송해 주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 관련 서류가 해당 검찰청으로 넘어간 후에 발급이 가능하고 더 지나면 원래 1심 재판을 맡았던 해당 검찰청으로 서류가 넘어가서 그 전에 신청을 해야 발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해가 되는 듯 하면서도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위 설명의 요점만을 설명하면 간단하지만 해당 재판부에서 검찰청으로, 검찰청에서 다시 해당 재판부에 이루어지고 있는 민원실로 이렇게 여러 번 전화를 연결하면서 얻은 정보이지만 그것 또한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 3심 재판이 끝난 후 송달확정 증명원을 발급받는 확실한 방법은 3심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쯤 지난 후 1심 재판이 있었던 재판부에 연락을 하시면 해당 재판부에서 송달확정 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른 부서와의 안내에서는 1심 재판이 있었던 검찰청 담당 재판부에 이야기를 해서 발급을 받으라고 안내를 받았으나 1심 법원 재판부에 문의를 해보니 해당 법원 재판부에서 송달확정 증명원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아 저는 1심 법원 재판부에 가서 송달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았습니다. 제 경험상 해당 재판부마다 서류 발급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므로 제 방법이 무조건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참고하시어 해당 서류 발급에 있어 애로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1심 재판부에 확인을 당부드립니다. 보통 저처럼 직접 해당 재판부에서 발급이 안되면 해당 법원 민원실에서 열람복사나 해당 서류 발급을 신청을 하여 발급받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길 안내드립니다. 다시 정리하면 3심 상고심 재판이 끝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송달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으려면 1심을 맡았던 해당 법원 재판부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거나
1심 법원 해당 민원실을 통한 발급을 안내드립니다. 여러 부서에 전화를 걸어 문의한 결과 해당 부서마다 방법적인 부분을 잘 모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 또한 재판부마다 틀릴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제 경험만을 바탕으로 공유함을 안내드립니다. 그렇게 하여 발급받은 송달 확정 증명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받을 수 있고 송달 증명원, 확정 증명원 이렇게 각각의 서류로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30만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감성 대드님과의 인터뷰가 목요일 서울에 있어 다음 주에는 유튜브 제작이 어려움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 동영상은 불특정 다수가 보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당한 특정 소수가 보는 동영상인 관계로 구독자 수가 갑자기 늘거나 제가 법조인이 아닌 관계로 법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컨텐츠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성 대리님이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홀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일반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저와의 인터뷰를 흔쾌히 승낙하셨습니다. 영상이 제작되면 제 동영상에도 올리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동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홀로 힘겹게 소송을 준비하시는 다른 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따뜻한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